2019년 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최민수, 42살, 아내 지혜, 40살, 딸 수아, 10살.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집이 5년간의 전쟁터가 될 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윗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민수 가족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3평,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다. 지혜가 기뻐했습니다. 그러게, 학교도 가깝고, 수아야 좋지. 네, 방도 예쁘고, 딸 수아도 좋아했습니다. 첫날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사 짐을 풀고, 저녁을 먹고, 일찍 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쿵 큰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깼습니다. 뭐지 쿵, 쿵 또 소리가 났습니다. 위에서, 윗집에서 민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이 시간에 쿵쾅쾅쾅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지혜도 깼습니다. 여보, 저 소리, 윗집인 것 같아. 이 시간에 둘은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쿵쿵, 쿵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내일 한번 말해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윗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래층 사는데요. 아, 네. 어젯밤에 소음이 좀 심했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남자는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물건을 떨어뜨려서 조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민수는 돌아왔습니다. 사과는 하네. 괜찮겠지. 하지만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쿵, 쿵쾅 11시가 되자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또 시작이네. 아까 말했는데. 민수는 답답했습니다. 쿵쾅쾅쾅쾅 소리는 더 심해졌습니다. 수아가 깼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 다시 자. 무서워요.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애까지 깨우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다시 윗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똑 조금 세게. 문이 열렸습니다. 같은 남자. 어제 말씀드렸는데 또 소음이 심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까지 깼어요. 제발 좀 조심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남자는 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수는 이상했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는 건가? 하지만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11시, 쿵쾅쾅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 가족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미치겠어. 나도 매일 깨. 지혜도 지쳤습니다. 수아는 학교에서 졸았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그냥 좀 피곤해요. 수아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잔다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참다 못해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신고합니다. 몇 호세요? 503호인데요. 윗집 504호에서 매일 밤 소음이.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윗집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쿵쾅쾅쾅 민수는 폭발했습니다. 윗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똑 똑 3개. 문이 열렸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매일 밤 이러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돌아왔습니다.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음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밤 11시 민수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신고합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윗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그로 나와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주인은 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또 소리가 났습니다. 쿵쾅. 민수는 좌절했습니다. 경찰까지 불렀는데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5번 경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음은 계속됐습니다. 지혜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여보, 나 약 먹어야 할 것 같아. 수면제. 그래, 병원 가봐. 수아는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수아가 요즘 집중을 못하네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죄송합니다. 지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이라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윗집 사람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제대로 이야기하려고. 토요일 아침 윗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출했나? 저녁에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집에 없나 봐. 밤 11시가 되자 쿵쾅 소리가 났습니다. 있잖아. 민수는 바로 올라갔습니다. 똑똑똑똑똑. 문을 3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계시잖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쿵쾅 안에서 소리만 났습니다.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네. 넉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경찰을 10번 불렀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저희도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범죄가 아니면. 경찰도 난처했습니다. 민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조정 신청합니다. 서류를 냈습니다. 한 달 답변이 왔습니다. 조정을 위해서는 양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 가족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혜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정신과 다녀왔어. 약 처방받았어.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아는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습니다. 수아가 요즘 예민해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또 전화했습니다. 민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좋은 집 찾아서 이사 왔는데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사를 고민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갈까? 여기서 계속 살 수 없을 것 같아. 지혜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그게 나을 것 같아.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세금이 아직 안 찼어. 이사 비용도 없고. 그리고 이사 가면 이 돈은 다 날리는 거잖아.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아파트 게시판을 봤습니다. 층간소음 주의라는 공지. 댓글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도 심해요. 윗집 때문에 미치겠어요. 경찰 불러도 소용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503호인데요. 윗집 504호 소음 때문에 7개월째. 정말 미치겠습니다. 곧 답글이 달렸습니다. 504호. 거기 사람 이상해요. 낮에는 절대 안 나와요. 밤에만 활동해요. 저도 예전에 그 집 아래 살았어요. 소음 때문에 이사 갔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 아래층도 이사 갔다고? 그럼 계속 이럴 건가? 8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소송할 수 있나요? 증거가 있으세요? 소음 측정기로 잰 자료요. 민수는 소음 측정기를 샀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봤습니다. 데시벨이 높네요.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긴다 해도 상대방이 배상 능력이 없으면 받을 수 없어요. 민수는 좌절했습니다. 소송도 답이 아니구나. 9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민수 대리,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민수는 잠을 못 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여보, 나 퇴사했어. 뭐, 왜? 못 버티겠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일을 할 수가 없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밤에 잘 때 특히 그래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경찰을 20번 불렀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3번 신청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소음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밤 11시.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수 가족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우울증은 심해졌고 수아는 학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되던 날 민수는 극단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윗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기로.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수 가족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우울증은 심해졌고 수아는 학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되던 날 민수는 극단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윗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기로.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3월 민수 가족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지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퇴사한 후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집에 있을게. 나가기 싫어. 민수는 걱정됐습니다. 지혜가 점점 안 좋아지네. 수아는 학교에서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수아가 수업 중에 울었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민수는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수아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수아야, 왜 울었어? 몰라요. 아빠한테 말해봐. 그냥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어? 소리. 수아는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매일 밤 듣는 그 소리.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까지.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민수는 윗집 문 앞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몰래 언제 나오는지 확인해야 해. 일주일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윗집 사람은 낮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에만 나왔습니다. 새벽 2시쯤 편의점에 다녀오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밤낮이 바뀐 거네. 민수는 새벽 2시에 윗집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같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민수가 불렀습니다. 남자는 놀라 멈췄습니다. 저 아래층 사는. 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1년째예요. 1년째. 매일 밤 소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매일 밤 그러시는지. 남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데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요.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데.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남자는 그 말만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못 살겠어. 돈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전세금 3억인데요. 이사 가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네요. 집주인한테 연락해 보세요. 민수는 집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도해지가 가능할까요? 중도해지. 그러면 위약금 내셔야 해요. 3천만 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네.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위약금 3천만 원. 그럴 돈이 어디 있어. 민수는 좌절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민수가 발견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진 지혜. 여보, 정신 차려.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우울증 약도 드시고 계시네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좀 쉬셔야 해요.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시고. 민수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입니다. 1년 반 동안. 의사는 놀랐습니다. 1년 반이요? 그럼 이사를 가시는 게. 이사를 못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민수는 두려웠습니다. 지혜를 지켜야 해. 그날 밤 민수는 또 윗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똑 똑 3개. 여보세요.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쿵쾅 안에서 소리만 났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아내가 쓰러졌어요. 병원 갔다 왔어요. 민수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2년이 되던 날, 민수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윗집 사람을 해칠까?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순 없어. 내가 감옥 가면. 지혜랑 수아는.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럼 문을 부수고 들어갈까?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 2년 1개월. 민수는 공구를 샀습니다. 문을 부술. 여보, 뭐 하려고? 지혜가 물었습니다. 윗집문 부수고 들어갈 거야. 뭐?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떡해?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민수는 울었습니다. 지혜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윗집 문 앞에 섰습니다. 공구를 들고 문을 부수자. 그리고 확인하자. 도대체 뭐 하는지. 민수는 공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윗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곧 쾅 큰 소리와 함께 으악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 여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민수는 문을 3개 두드렸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명 소리만 계속됐습니다. 민수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윗집에서 비명 소리가 나요.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곧 119와 경찰이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이 윗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 부수겠습니다. 경찰이 문을 부쉈습니다. 쾅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본 것은 민수는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경찰도 놀랐습니다. 119대원도 당황했습니다. 윗집 안, 그곳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윗집 사람이 왜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문을 열지 못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 안은 병원 같았습니다. 의료기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 4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윗집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여자는 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쿵, 쿵. 팔과 다리가 침대를 쳤습니다. 그 소리, 2년 동안 민수가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119대원이 달려갔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합니다. 루게릭병 환자입니다. 남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발작이.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루게릭병, 발작. 그래서 소리가. 경찰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 어머니입니다. 루게릭병 말기고요. 3년 전부터 집에서 간병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울며 설명했습니다. 밤마다 발작을 하세요. 몸을 제어하지 못하셔서 침대를 계속 치시게 돼요. 제가 막으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2년 동안 저 사람한테. 119대원이 환자를 응급처치했습니다. 발작이 진정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윗집 사람, 2년 동안 원망했던 그 사람, 사실은 아픈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서 밤낮 없이 민수는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남자는 민수를 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상태를 남들이 알까봐. 남자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집에 계시고 싶어 하셔서 마지막까지 집에서.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2년 동안 저 사람을 괴롭혔잖아.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남자도 따라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윗집. 왜? 무슨 일 있었어? 민수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루게릭병 환자, 발작, 소리의 원인.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몰랐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윗집 남자를 찾아서 어제. 네, 기억해요. 남자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안정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년 동안 제가.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소음이 심했을 거예요. 남자는 오히려 민수를 이해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차마 용기가 안 났어요. 어머니 병을 남들이 알면 동정의 시선으로 볼까봐. 민수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혼자 간병하시는 거예요? 네. 형제는 없습니다. 외아들이에요. 그럼 낮에는 제가 재택근무를 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일하면서 어머니를 돌봐요. 남자는 설명했습니다. 낮에는 어머니가 주무세요. 약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일하고 밤에 어머니가 깨시면 간병하고 그래서 밤낮이 바뀐 거예요.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제 어머니인 거려.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남자는 거절했습니다. 민수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집으로 돌아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윗집 사람 혼자서 어머니 간병하고 있대. 형제도 없고 지혜도 놀랐습니다. 혼자서 재택근무하면서 밤낮으로 너무 힘들겠다. 그러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와 지혜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미역국, 반찬, 윗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음식 좀 만들었어요. 드세요.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우리 마음이에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남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민수와 지혜는 매일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윗집에 남자는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식사를 제대로 하네요. 그동안 라면만 먹었어요. 어머니 챙기느라 제 식사는 신경 못 썼거든요.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2년 동안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민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요?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머니 혼자 두고 가려니 불안해서요. 혹시 1시간만 집에 계셔 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있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병원에 갔습니다. 민수는 윗집에 올라갔습니다. 환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민수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는 인사했습니다. 환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루게릭병 말기. 말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앉았습니다. 환자 옆에 제가 아래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몰라서 죄송했습니다. 환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천히 민수는 그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1시간 후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셨어요? 네, 조용히 주무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날부터 민수와 지혜는 자주 윗집에 올라갔습니다. 남자가 외출할 때 환자 곁에 있어줬습니다. 수아도 함께 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아는 환자에게 인사했습니다. 환자는 웃었습니다. 눈으로 수아는 환자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환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도 울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소리가 더 이상 무섭지 않구나. 이제 그 소리의 의미를 아니까. 그날 밤 11시 쿵쾅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발작이 심한가 봐.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똑똑똑. 저예요.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발작하시나요? 네. 오늘 좀 심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를 진정시키는 걸 도왔습니다. 30분 후 발작이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 가족과 윗집 남자는 가까워졌습니다. 이름도 알게 됐습니다. 강준혁, 38살. 어머니 이름은 김영희, 65살. 준혁은 민수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3년 전에 진단받으셨어요. 루게릭병.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준혁은 울었습니다. 병이 점점 진행됐어요.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제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다고.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보내지 않으셨구나. 네, 어머니가 마지막은 집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모시기로 했어요. 준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혼자서 힘드셨죠? 힘들죠. 하지만 제 어머니인 거려. 그리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민수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준혁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요. 민수는 바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119 불러야 하나요? 아니요. 어머니가 원치 않으세요. 병원은 가지 않겠다고.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다고. 준혁은 울었습니다. 민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영희는 민수를 봤습니다. 눈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혜와 수아도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수아가 울었습니다. 영희는 수아를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눈으로.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울었습니다. 민수 가족도 울었습니다. 영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에서, 사랑하는 아들 곁에서, 그리고 이웃들의 따뜻함 속에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민수 가족은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 준혁과 민수는 마주 앉았습니다. 2년 반의 여정을 돌아보며 그리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조용히, 소박하게. 민수 가족은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준혁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민수는 준혁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3일 후, 준혁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기구들을 치웠습니다.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민수가 도와줬습니다.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둘은 함께 집을 정리했습니다. 침대를 치우며 준혁이 말했습니다. 이 침대에서 어머니가 3년을 보내셨어요. 매일 발작하셨죠.
그때마다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텐데 제가 뭐라도 해드려야 했잖아요. 준혁은 울었습니다. 민수도 울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전혀. 괜찮아요. 저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어머니 병을 남들이 알면 동정받는 것 같아서, 그리고 소음으로 피해드리는 게 너무 죄송했거든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민수 씨 가족이 이사 가실 것 같아서. 그럼 새로운 이웃이 오잖아요. 또 설명해야 하고, 또 눈치 보고. 그게 싫었어요. 민수는 이해했습니다. 알아요. 이제 그 마음 이해해요.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더 이상 있기 힘들어요. 어머니 생각이 너무 나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민수는 이해했습니다. 당연하죠. 새 출발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사 날 민수 가족은 준혁을 도와줬습니다. 짐을 싸고 차에 실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가볼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연락하세요. 자주. 민수가 말했습니다. 네, 꼭. 준혁은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 씨, 정말 고마웠어요. 마지막 석 달, 민수 씨 가족 덕분에 어머니가 행복하셨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민수도 울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많이. 지혜도 준혁을 안았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아도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수아야, 고마워. 할머니한테 잘해줘서. 준혁은 수아를 안았습니다. 잘 자라.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수 가족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2년 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몰랐었네. 그러게, 2년 동안 우린 화만 냈었잖아. 준혁 씨는 혼자서 어머니 간병하고 우리 눈치 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혜는 울었습니다. 민수도 울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물어봤어야 했어. 무슨 일이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어야 했어. 그냥 화만 냈잖아. 수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잘못한 거예요? 잘못이라기보다는 몰랐던 거지.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민수는 수아를 안았습니다. 수아야, 오늘 배운 게 있지? 네, 사람들한테는 다 사정이 있다는 거. 맞아. 그리고 화내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 네, 알았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조용하네. 그런데 이상하게 허전해.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영희 할머니, 준혁 씨, 지혜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조용하니까 오히려 이상하네. 그러게, 2년 반 동안 매일 들었던 소리인데 둘은 한참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년 반의 경험을
2019년 3월,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행복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소음이 시작됐다. 나는 화가 났다. 매일 이쯤 문을 두드렸다. 경찰을 20번 불렀다. 이사를 고민했다. 가족이 무너졌다.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고, 딸은 불안증에 시달렸다.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진실을 알게 됐다. 윗집에는 루게릭병 환자가 있었다. 아들이 혼자서 간병하고 있었다. 그들도 힘들었다. 나보다 더.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사람들은 다 사정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화내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 석 달, 우리는 서로를 도왔다. 그리고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평화롭게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이제 윗집은 비었다. 조용하다. 하지만 나는 그 소리가 그립다. 그 소리는 누군가의 삶이었으니까. 누군가의 사랑이었으니까. 민수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준혁 씨,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새 집은 어때요? 좋아요. 조용하고. 다행이네요. 민수 씨,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일주일 후, 민수와 준혁은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일도 다시 시작했어요. 다행이네요. 준혁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뭐예요? 편지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거예요. 민수 씨한테 드리라고. 민수는 놀랐습니다. 저한테요? 네. 어머니가 타자기로 치셨어요. 손을 못 쓰시니까 눈으로 타자를 치셨죠. 며칠 동안 민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민수 씨께 안녕하세요. 저는 윗집에 사는 김영희입니다. 이렇게 편지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어서요. 2년 반 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 병 때문에 민수 씨 가족이 고통받았다는 걸 압니다. 준혁이한테 들었어요. 민수 씨 부인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따님이 불안증에 시달린다고, 민수 씨가 경찰을 20번 불렀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 몸을 제어할 수 없었거든요. 발작이 올 때마다 제가 제일 무서웠어요. 민수 씨 가족한테 피해드리는 게 준혁이한테 말했어요.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하지만 준혁이가 거절했어요. 마지막까지 집에서 모시겠다고. 그래서 저도 버텼어요. 집에서, 사랑하는 아들 곁에서. 그런데 마지막 석 달, 민수 씨 가족이 우릴 도와주셨죠. 음식도 해주시고, 제 곁에 있어주시고, 수아가 제 손을 잡아줬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민수 씨, 화내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다들 사정이 있어요. 저처럼, 준혁이처럼 먼저 이해하려고 해주세요. 그럼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민수 씨 가족, 정말 고마웠어요. 행복하세요. 김영희 올림. 민수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준혁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민수 씨 걱정하셨어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배웠어요. 많이.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2년 반의 층간소음 전쟁, 그리고 화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저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걸 읽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윗집 사람한테 먼저 물어봐야겠어요. 눈물 나네요. 우리도 서로 이해해야 하는 거네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변화했습니다. 민수는 뿌듯했습니다. 영희 할머니,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윗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습니다. 젊은 부부. 민수는 인사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층 사는 최민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소음 조심할게요.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새로 이사 온 사람들, 좋은 사람들 같아. 그래? 응, 서로 이해하면서 살자고 하더라. 다행이네. 지혜도 웃었습니다. 민수는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영희 할머니, 준혁 씨, 잘 지내시죠? 저는 이제 괜찮아요. 이해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 층간소음은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소음 너머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내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물론 고의적인 소음은 안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